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모처럼 한 일주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아, 지난번 방송에서 먼저 제가 그 게스트를 모셔놓고, 패널을 모셔놓고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많은 항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모처럼 또 아는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뭐 변명 같지만은 방송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제 얘기만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날 우리 동생들 와서 맛있는 고기 사주고 또 다음에 1월 달에 한 번 더 오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질문이나 서로 대화를 나눌 내용들을 간추려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그래서 정식 패널로서 정식 게스트로서 내가 특별 초대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입장이 돼서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뭐 지난번 방송에서 너무 많이 제 얘기를 제가 한 70% 80% 윤석열 스타일대로 제 입만 제가 그냥 너무 했다라는 거에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요. 뭐 사실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모셔놓고 또 얘기를 듣는 입장이 돼야 하는데 제 입장에서 그냥 너무 주도적으로 제가 혼자 얘기만 떠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보는 시청자, 보는 분들도 많은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모셔놓고 저렇게 혼자 얘기만 할까 그런 뭐 항의라기보다도 조금 친한 사람들부터 전화가 왔는데 조금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수를 줄이면서 또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이 방송을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좀 더 배우는 겸손한 자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방송은 사실 한 5일 만에 지금 제가 워낙에 좀 바빠가지고 5일 만에 그 방송 녹화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OBS로 하다 보니까 단점이 이게 막 OBS를 켜고 또 다시 어떤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유튜브라는 게 사실 그냥 스마트폰 켜고 바로 녹화 들어가고 아니면 실시간 방송하고 라이브 방송 바로 하고 하는 게 그런 좋은 장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OBS 켜고 하다 보면은 그 뭐 앉아가지고 뭐 이동도 못 오고 그런 그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한번 뭐 내일 또 어떤 제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 모임 때 한번 야외에 한번 촬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어떤 야외 방송을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냥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는 걸로 이렇게 방송을 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방송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방송을 제가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대본을 방송 그 시나리오 어떤 그 순서를 정리를 해놓은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사 보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3일 전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 그런 어떤 신문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검찰에 어제 그저께 국민의힘 당 사무실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김영선,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서류 한 장, 뭐 서류 봉투 하나 들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그 생색을 낸 그런 압수수색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어제 또 밖에 보면은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저희도 이제 창문 뒤에 지금 여기가 이제 4층, 5층, 거의 4층짜리 층인데요. 이 배경이 뒤에 보면은 하얀 눈이 지금 아직 녹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내일 또 강원도 쪽에 제가 가는데 뭐 겸사겸사 가죠. 이제 뭐 개인적인 일도 있으면서 또 공적인 사업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가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디에 가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눈길이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그저께만 해도 뭐 2주째 17%,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이 34% 이렇게 남았는데 오늘 오전에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오전에 윤석열 지지율이 10%대를 추락했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부정평가가 12%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의 어떤 신호탄이 지금 이제 신문 보도상에 좀 나왔어요. 트럼프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정상회담의 실무로서 그렇게 지정을 했다. 그래서 북미 대화를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거기와 김정은과 트럼프가 단독 회담을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의 이제 3자, 4자 회담도 끼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직접 대화를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또 어제 이제 이석연 변호사 이재명 당대표가 만났죠. 그래 이석연 변호사는 사실 보수 쪽에 있는 개헌론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면담 내용을 어제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집권을 하게 되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변호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는 단연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런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외연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국힘당의 보수 세력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발언이지 않았나.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또 민주당의 그런 강성을 포함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역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거사 문제를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파헤치고 철저하게 재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비극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은 정치보복보다는 실제 어떤 범법행위, 재임 당시 내지는 재임 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국가적인 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미래에 발생되는 일이지만 이제 평산의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지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정권을 이렇게 놓치게 된 것,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해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 이면에는 지금도 뭐 정신 못 차리고 수박들 여러 사람들을 같이 대동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유고시, 그 어떤 권위시에 민주당을 다시 그 가져오는, 집권을 가져오는, 정권을 가져오는 민주당의 그 헤게모니를 가져와서 당을 주도해 나가고 민주당의 그 원래의 수박당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그림을,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역사적인 어떤 평가, 역사 앞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2년이 남았는데 2년에 남은 거에 대해서 2년 후에 그 범법행위, 소위 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뭐 재임 당시에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물론 재임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대통령 재직 시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이 아닌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확한 그 시스템, 법, 제도 그런 것들을 뭐 조직과 시스템과 법, 제도를 구비를 해서 마련을 해서 다시는 이런 악순환의 어떤 길을 가지 않도록 군인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두환 대통령 해서 대한민국은 군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정치 세력이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힘을 받아서 또 다른 검찰 권력이 지금 검찰 공화국이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전에도 검찰은 초기에는 현 집권한 정부를 지지를 하고 수사를 했는데 집권 말에 가면은 다음에 물망에 오르는 차기 정권, 차기 그 주자, 대선 주자의 힘을 실어주거든요. 빌 붙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1, 2년 사이는 아주 현 정부의 초임 대통령에게 그 사정권을 남발하고 사정을 하고 수사를 철저히 하고 현 정부의 그 같은 우분이 되는데 현 정부의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이 오는 4, 5년 후에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불리는 사람에게 검찰이 붙어서 그쪽 편을 들고 현 정권에 대해서 거리를 둔다라고 그렇게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악순환 이석연 변호사가 질문을 적절하게 초기에 질문을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냐? 예, 하지 않겠다. 바로 즉답을 했죠. 이 대표는요. 이 대표가 즉답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뭐 그 정치복이라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구습과 악습과 그런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대표는 지혜롭게 잘 해야 하지 않겠냐.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본인은 뭐 평화 노벨상을 탔을 수도 있죠. 성인이 아닌 이상 성경에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뭐 저도 뭐 기독교인이지만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겠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정리하지 않고 일제 말소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회에 힘을 줬음에도 또 집권 정부였지 않습니까? 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정부 시기에 그런 어떤 그 힘을 줬음에도 청와대에 있는 많은 그 출신들, 아주 수박들,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뭐 문재인을 추종하는 그런 그 비서관이나 그런 출신들, 청와대 출신들이 거의 뭐
지금도 국민의 어떤 그런 실망감, 그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더라도 자기네들만의 이너서클로 구성된 멤버로서의 그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촛불행동 측의 김민흥 교수가 가장 우려하고 이 민주당과의 연합해서 집회를, 토요일날 집회를 하지 않는 이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실컷 공의 재주를 부리니 그 재주를 부린 그 결과물을 따먹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간 게 아닙니까? 그런 또 다른 어떤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김민흥 교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김민흥 교수를 만났을 때 김민흥 교수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촛불행동은 과거의 그런 잘못된 그런 일을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인 세력과 규합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날 집회를 그동안에는 이원화해서 따로 집회를 하고 지난주에는 같이 합치긴 합쳤더라고요. 근데 따로 집회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석연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하죠. 시민사회 세력, 그러니까 순수 시민 세력과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정치권은 빠지고,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권은 빠지고 순수한 시민 세력과 연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않는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여튼 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지금 말은 그렇게 했어도 차기 대통령으로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런 어떤 피를 낳는 왼수가 또 왼수를 낳는, 우리 무협지 영화를 보면은 자기의 부모의 그 왼수를 갚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칼을 갈고 무도를 배우고 그 고수가 돼서 이제 하산을 해서 그 스승한테 하산을 해서 그 왼수를 만나서 그 칼로 그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수가. 그래서 자기 왼수를 갚으면서 그 상대를 죽이면서 마지막 장면이 칼을 다시는 이 검을 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협지 같은 그 소설, 만화에 나오는 영화지만, 무협 영화지만,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험난한 그런 그 아주 치욕 같은 아주 고난 속에 있던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해도 본인은 그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기와 같은 또 다른 피해 보복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그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청산할 수 있는, 독일과 같이 일본이 지금 자꾸 청산하지 않으니까 일본이 저렇게 깝질거리고 거기에 그 빌붙어 사는 그런 정부 정권도 일본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고 종속주의적인 그런 대한민국으로 지금 변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동상을 철건다든가 일본이라고 하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그런 그 비굴한 그런 그 지금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청산을 하긴 하되 피해의 역사가 아닌 정말 화합을 하긴 하되 제도와 시스템에서 명명백백하게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거에 따른 그 용서와 화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올바른 것이죠. 근데 과거를 어떤 죄에 대한 죄과를 밝히지 않고 무조건 덮는다, 화해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과거에 앞으로 나가기 위한 미래의 발전을 하기 위한 것에 엄청난 걸림돌과 부작용이 나온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과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난 검찰공화국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렇게 검찰 검사들이 저렇게 항명을 하고 일개 어떤 행정부 아닙니까? 행정기관, 국가기관인데 저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뭐 검사를 탄핵한다라고 항명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그건 공무원 윤리법, 공직에 관한 그런 윤리 그 법에 관련 법이 있죠. 품위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직자 윤리법 그 관련 법에 저촉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이나 국민들 같으면은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냥 제가닥 어떤 처벌 받습니다. 징계 먹습니다. 근데 저렇게 대놓고 검사들이 그냥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PR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 주제는 사실 뭐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는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거의 뭐 10%대에 지금 머물러 있다. 추락했다. 도로 됐다. 도로 추락됐다. 부정평가, 김여사의 부정평가 12%다. 그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이석연 변호사가 어제 만나서 그런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정권을 잡고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과거에 대한 청산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종교개혁, 그 기타 등등 5가지 개혁 플랜 있죠. 그 플랜을 대한민국 그 장기적인 큰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 20년,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개혁은 반드시 잘못된 것은 다 이제 청소를 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아시아를 북방아시아, 러시아, 중국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옛날에 광개토대왕이 했던 그런 엄청난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그렇게 기초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문재인이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하여튼 그런 사람, 그런 참 생각만 해도 좀 짜증이 나는데요. 솔직히 좀 스트레스 받네, 괜히. 그런 사람들 5년 동안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고 정치적으로 다 했고 그런 시대가 우리가 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논평 평론을 하면서 오늘 모처럼 녹화를 하면서요. 지금 또 오늘 속보에 조국 대표가 이제 선고를 앞두고 유죄 인정이 되면 이제 구속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자기 조국 혁신당은 그거에 대비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합당하진 않고 조국 혁신당에 제대로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지만 잘 정착해서 나갈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우리 특별 초대를 하면서 내기를 했는데 이재명은 죽이고 조국은 살린다 했는데 저는 이번에 12월 12일 날 조국도 살지 않을까, 조국도 조금 유죄 선고가 안 나오지 않을까, 파기환송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뭐 대장동 그 사건뿐만 아니라 한 4-5개가 지금 있죠. 쭉 줄줄이 있는데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번 나온 거에 대해서 안심할 때는 아니었어. 공직자 선거법이 지금 가장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안심할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또 최재 감사원장도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탄핵이다. 자진 사퇴는 없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이 공직자로서의 발표는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이 모순된 어떤 순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사원장이 공직자의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인 탄핵이다라고 자기는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에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조회를 좀 해보니까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을 한다.
마지막 관문만 남아있다. 이제 법 절차나 세계적인 항공협회 그런 데 다 승인을 맡아야 되고,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합병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 항공업계에서는 큰 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군 파병 문제, 그거 계속 나오고요. 그 일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북한군 파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공식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파병이 됐다라고 하는 그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외신 보도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지 않은 것이다. 그거 다 가짜 보도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동생들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양쪽 다 얘기를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도 상당히 지금 내부 혼란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 딸 사라, 그 부통령이죠. 지금 필리핀 대통령은 정 대통령은 그 봉봉 옛날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 그 이멜다의 아들이죠. 그 비리가 있어서 부정축제를 해서 쫓겨났는데 그 아들이 다시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두테르테는 이제 물러났고, 두테르테의 딸이 부통령이면서 국방부 장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 두테르테의 고향은 그 다바오라고 하는 민다나오 섬이거든요. 루손이 있으면 눈좀 밑에 민다나오 섬을, 거기는 이제 언어도 틀립니다. 언어도 위에는 이제 따갈로어를 주로 하는데 밑에는 그 세부어 아니면 비사야, 그런 언어를 쓰고 있죠.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저 일로카나 언어도 쓰고, 그 대부분 따갈로 영어로 이제 그 루손 마닐라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밑에 민다나오는 그 비사야를 랭귀지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민다나오 섬이라고 해요. 그걸 그 별도 밑에 그 루손 섬 밑에 있는 그 섬에 그 다바오라고 하는, 아주 다바오가 사라가 이제 시장으로 나오고 그쪽 출신입니다. 민다나오 쪽 출신이 두테르테가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두테르테가 대통령 시절에 한 5만 명 이상을 그 마약자, 그 코카인 하는 그런 마약자를 다 즉시 처형을 다 주겠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부 그 두테르테의 딸 부통령이 그 측근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우리나라 같은 구속시키는 그런 일로 이제 감정이 격해졌는데, 두테르테 딸 사라는 한마디로 국방부 장관을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 그 권한을 부통령으로서 그렇게 항의를 하고, 그 조사에 대해서 며칠까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게 써 있더라고요. 며칠까지 그거에 대해서 참석을 해라, 해명을 해라, 그 요구를 한 서한을 올렸고, 계속 연일 두테르테 딸 사라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도 내전까지는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이혼 아래 있다. 루손섬 위에는 봉봉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민다나오 쪽은 이 사라가 집권을 하는,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사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TK, 경북, 울산, 부산 다 그 아직도 20%대 지금 그렇게 이 정신 약간 이 가스라이팅 된 분들이, 윤창중 그 칼럼, 윤창중 유튜브 보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던데, 오늘 방송 내가 들어보니까 그 보수 쪽 아주 그냥 그 기라성 같은 그 하나의 그냥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고 있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쪽 사람들은 20%, 18% 이상 그냥 고정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망해도 무조건 그냥 윤석열 찍는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국힘 찍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발전이 없는 것이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 부마 사태, 마산, 부산 그 박정희 정부 때 그 부마 사태 때는 얼마나 민주주의 세력, 민주화 얼마나 강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싹 바뀌어가지고 빨갱이네, 좌파네, 이게 어떤 그런 보수 같지 않은 보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보수로 바뀌었죠. 한마디로 그 보수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족주의적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더 사랑하고 그 보수의 그 가치가 원래 이 애국주의, 보수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모든 어떤 그 시스템이 자국민 중심,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은 그런 자국민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건 자기네들 기득권 몇 명이 그냥 하고 그냥 참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추종해서 따라가는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게 지금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도 없고 정통성도 잃어버리고 보수로서 지금 완전히 그냥 구구만 남아있어. 구구, 꼴통들만 남아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제 얘기가 아니라 윤창중 칼럼, 윤창중 유튜버 그 작가가 그 기자분이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뭐 정규재 그 주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조갑재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필리핀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필리핀이 지금 거의 뭐 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나눠져 있다. 민다나오 하고 두테르테 딸 사라가 지금 통치하고 있고 위에 행정적으로 위에는 루소는 봉봉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필리핀도 지금 상당히 지금 복잡하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세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지지율가 10%대로 추락했다. 그 다음에 이석은 변호사를 어제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분명히 약속을 했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선언한 것 같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정치 보복이 아닌 잘못된 어떤 관행, 잘못된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아주 청소를 해야 한다. 깨끗이 해야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그런 또 다른 그 잘못된 세력이 준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끌고 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정말 불행한 역사가 안 되게끔 그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본인은 화해를 하고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리고 나서 그 여유 있는 어떤 그 정신으로, 자비의 정신, 그 베품의 정신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양형을 낮춰주고 그들을 같이 포용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안에 담아라. 반성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찌 그 용서가 나갑니까? 반성을 한 자에게 용서를 우리가 베풀어야지 반성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비극의 역사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힘든 고통을 약 2년 동안 지금 당하고 있고 1년 이상을 지금도 아직 사건이 덜 끝났는데 저도 언젠가 좋은 시절이 오면은 반드시 저도 그 계기가 되면 응모를 해서 제가 후배들을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 정말 좋은 시절이 오면 정말 다 함께 신바람 나고 재미나는 세상이 왔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이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정말 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또 부한 자, 부하지 않고 가난한 자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의 복지 행정 국가로 가는 세상이지 않겠나.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모델로서 뭐 선진 뭐 뉴질랜드나 뭐 그런 뭐 유럽이나 스위스나 그런 잘 사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그 동학사상, 과거의 그 인내천의 동학사상 같은 함께 더불어서 재미있고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대한민국의 가치와 기치를 저 멀리 러시아 그 북방 그 시베리아 벌판까지 우리가 과거의 그 광개토 대왕이 그 만주 벌판을 말로 하얀 말을 타면서 달렸던 것 같이 그런 시대가 우리가 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대한민국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제가 제 세대의 그런 그 어떤 맛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먹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꼭 오리라 믿고 우리가 함께 이게 민주적이고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봐도 그냥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고 저도 뭐 그 중에 하나 피해자지만 끝까지 그냥 뭐 역사 앞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또 그 결과가 있을 거야 보고
우리가 뭐 그게 목적이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의 청산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청산을 해야 한다. 그것은 그 청산에 대한 법과 제도와 시스템, 어떤 시스템으로 마련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정착화, 체계화 시켜야 한다. 어떤 메커니즘이나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구비를 해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더 멋진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제가 이제 갑자기 2주 만에 2주가 아니라 지금 5일 만에 방송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 10%대를 지금 추락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석연 변호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중임제 4년 개헌에 대해서 아마 급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분명히 중임제가 되면서 하야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대통령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뭐 굳이 탄핵으로 안 가도 뭐 그 이탈표의 어떤 탄핵으로 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중임제한 얘기가 저쪽 보수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 같이 합세해서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제 내일은 안 되고 5일 날이나 뭐 주일날 저녁 방송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